의료 현장의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길을 찾아봅니다. 환자와 동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 의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그리고 미래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어려운 시간, 이 영상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의 세 번째 동행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동행자는요. 다운병원 병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행복 대표이사이신 서영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어요? 네,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오늘 우리 학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먼저 우리 학회 동료들이죠. 같이 이 길을 걷는 동행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먼저 이제 어려운 시기에 먼저 이 의료의 길을 온 사람으로서 우선 전공의생인들 특히 후배들에게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선 좀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또 더 좋은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올바른 길을 가는데 또 좋은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동료들께는 늘 어려운 시기에 혼자 가면 참 힘든데 함께 가면서 어깨동무가 되고 또 어두울 때 등불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여러 동료 선배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사실 상황이 어려운데 선생님의 그 미소를 보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선생님 좀 덜 힘드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 요즘 의료 현장 가운데 많이 어려우시죠? 네. 네, 사실 많이 힘들죠. 네. 근데 워낙 이 중증 환자들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셔서 타격감이 조금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동행자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가 또 그분들께 잘 닿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인터뷰 의뢰를 받고 굉장히 많이 고사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초대에 감사하면서도 이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일하는 분야가 이제 정신재활인데 이제 중증 정신질환을 만나게 된 분들을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고 사회에서 좀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좀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약물 치료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정신재활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 일과 저희 병원의 일이 정신재활 측면에서는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보니 이번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하고 정책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이 특별 기획이 조금 새로운 길을 가는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조명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적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을 사실은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괜찮다고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수락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마음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을 돌보는 좀 어려운 현실에 그래도 고군분투한다고 이제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생님은 되게 평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길을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정신과 선생님 모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중증 질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이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전 누구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획 의도에 딱 맞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오늘 선생님이 네. 지나온 이 인생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다운병원 원장 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행복 대표이사 네. 이 두 타이틀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타이틀이 또 엄청 많으세요. 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뭐 사실은 뭐 실제 많지 않고요. 다 이제 정신재활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일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은 이제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진료 보고
또 재활 영역 중에서도 이제 치료 재활 영역은 이제 병원에서 다음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재활까지를 좀 마친 분들이 사회로 정말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치료 재활을 넘어서 사회 재활, 그런 지역 사회의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네. 좀 우리 사회 아직은 그런 좀 안전한 울타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이 중증 환자분들의 사회복귀 회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산하에 이제 다양한 주로는 이제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이제 직업재활을 뭐 지원한다든지 네. 주거재활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무슨 창업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하는 시설들을 산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직업재활센터 2개, 그리고 이제 한 20평 남짓 되는 이제 빌라를 그룹홈으로 이제 3개, 네. 그리고 이제 뭐 창업 모델 카페, 그다음에 훈련 모델로 카페 하나 뭐 이렇게 네. 이제 법인 산하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영리 기업이거나 네. 아니면은 사업체면 선생님이 대단히 능력 있는 선생님이나 굉장히 부자처럼 비춰질 것 같은데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동네 직업재활센터, 그다음에 위켄클럽 이거는 직업재활센터고요. 네. 그리고 나눔과 행복 그룹홈 이거는 말씀하신 주거재활센터고, 그리고 창업 카페 프롤로그, 그리고 네. 작업 훈련 카페 해피니스까지 네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부자는 아니시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중증 환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치료 네, 재활부터 네. 결국 궁극적인 사회 재활까지.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 수준에 맞추면 약간 옷 한 벌 사면 옷에 맞는 구두도 사고 싶고, 구두 사면 가방도 들고 싶고, 이런 네. 욕심처럼 선생님도 처음에 중증 환자들을 만나니까, 네. 치료했어. 근데 이 친구들을 결국은 좀 사회에 보내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확장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환자들을 생각하다 보니 네. 옷도 사주고 싶고, 예쁜 구두도 하나 사주고 싶고, 멋있는 가방도 하나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표현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전혀 계획한 바가 사실 없었고, 뭐 여러 이제 훌륭한 많은 스님들이 이제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그냥 전공이 마치고 이제 첫 직장도 저희 그때 당시에는 주임 교수님이 이제 자네는 어디 가서 일하게 이러면 이제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봉직을 하게 된 곳이 이제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 제가 2001년도에 전문의 취득을 하자 주임 교수님의 권유로 여기서 이제 봉직을 시작했죠. 다운 병원에서요? 옛날에 이름이 동래병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 대학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을 때하고는 아주 너무너무 사뭇 다르게 아주 다양한 소수의 환자들을 보다가 이제 그곳에 갔더니 이제 433병상의 큰 병원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증 정신 질환, 네. 그 당시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이제 불리던 때인데 그 환자분들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수련 때와는 너무 다른 이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진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나는 환자분들을 통해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복귀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재활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납병원이 이제 저희 병원에 처음 같이 생겼을 때인데 이제 욕심내서 좀 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욕심을 내서 맡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면서 조금 준비가 덜 되어도 이제 퇴원해서 사회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치료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딱 생각할 때 납병원을 맡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납병원을 몇 년을 잘 다니던 분들이 네. 계속 납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또 누군가 새 회원이 왔을 때, 이 선배는 4년, 5년째 남병원을 잘 다니고 있는 선배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계가 뭘까 고민을 하니까 일이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사회 복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일과 주거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주거는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떠안고 있으니 정말 독립 생활을 위해서 우선 일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직업재활도 좀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주거가 필요해서 또 주거도 이제 해보게 되고 제 표현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인간을 인간답게 결국 네. 만드는 건 내가 평생 뭐라고 먹고 살아야 할까, 이 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당연히 우리 중증 환자분들도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치료의 끝은 재활이고 자립이라고 보신 선생님의 그 식견과 그리고 그 노력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 보고 처음에 그 중증병원, 동네 병원에 가라고 한 그 선배를 원망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뭐 저희는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고 이제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시작한 그 여건 안에서 만나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처지에 있고 수련 때는 알지 못했던 그분들의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현실 안에서 겪는 너무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많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면서도 이 중증 정신질환이라 불리는 영역의 당사자와 가족들은 상당히 좀 괴리감이 많게 살고 있구나 하는 네. 것을 좀 알게도 되고 뭐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사실은 이제 없는데 이 정신재활을 좀 사랑하게 된 또 중에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도 이제 정말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하게 되기도 했고요. 정신재활을 사랑하게 된 이유라고 선생님 표현하셨어요. 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처음 봐요. 예. 뭘 사랑까지.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천직이지만, 때로는 이 업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망설임 없이 정신재활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이 일을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왜 되고 싶으셨어요? 물론 지금 딱 보면 선생님 천직 같아요. 약간 성직자 같기도 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될 것 아유, 같기도 그렇진 한데 않은데요. 왜 정신과 의사가 하고 싶으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제 네. 질문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제 사실은 뭐 그것도 제가 막 계획을 세워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막연히 누구나 의대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정도 그리고는 호기심을 가졌다가 실습을 돌면서 대개는 좀 접고 떨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서 우선은 아마 그 학창 시절에 그 PK 실습 때 좀 저희 때는 이제 3주를 돌았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그 3주 동안의 그 만남에서 정말 힘들었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또 변화를 겪는 아주 많이 정신증에 시달렸지만 굉장히 회복되는 경우를 경험했던 좀 좋은 경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삶이 막연하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일 따로 삶 따로 그런 것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다른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내 일과 나의 생활과 삶이 좀 너무 이렇게 유리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덕업일치를 하신 거네요?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잘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사랑한다 표현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음은 굉장히 이제 무겁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그나마 이제 뭐
조금 이제 힘이 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만나는 우리 이제 이 당사자분들 또 그 가족들의 그 이제 사연들을 이렇게 쭉 접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해주고 서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자고 이렇게 동료들 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죠. 그럼요. 그 무거운 마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단기 레이스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특히 중증 질환 같은 네. 경우는 완치라는 개념이 또 없고, 네. 특히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선생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다른 정신과 선생님보다는 굉장히 인내심이 있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증 네. 질환자를 다루는 치료하는 선생님으로서. 맞나요? 중증 정신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가 조금 더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완치를 이제 꿈꾸는 마음이야 누구나 이제 욕심이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중증 정신질환의 이유도 우리가 이 사회적 편견을 기반으로 완치되었느냐, 다 나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질환들이 우리가 완치되는 질환이 사실은 거의 없이 그럼요. 관해, 증상이 좀 가라앉은 상태로 관리를 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중증 정신질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상이 아주 조절이 잘 되고 이제 기능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설령 증상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또 이제 기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완치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제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인내 또는 덕목 또는 뭐 어떤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질환을 물론 어려운 질환을 만났지만 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네. 그 사람 안에는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중증 정신질환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독 이 정신질환에서만큼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신질환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영수로 살아왔는데 오늘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서영수는 온데간데 없이 조현병으로 이제 살아가게 슬프네요.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를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조금 낮추어서 우선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또 가족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먼저 좀 바라보는 뭐 이런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긴 시간 투병하는 환자라 해도 그리고 아주 심각한 병세에 시달리는 환자라 해도 네. 그 이전에 그 환자가 아닌 사람을 봐주는 의사의 시각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우리가 이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는 물론 이제 요즘은 회복 패러다임이다, 회복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시대를 관통하는 뭐 이론적인 틀, 가치 체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는 의료 모델의 시대, 뭐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 모델의 시대에서 이제 재활의 시대로 이제 증상을 개선했는데도 사회 복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만나면서 생겼던 사회적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족한 사회 기술, 네. 어쨌든 이 부족한 역량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면은 되겠지라고 거기에 또 모든 전력을 이제 기울일 때가 재활 모델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 모델의 시대로 왔거든요. 증상이 좀 있더라도 또 기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네. 라고 하는데 이 관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동의를 하는데 다만 당사자나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일반인들은 이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은 너무너무 좋겠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 회복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증상이 좋아져야 되고 그럼요. 또 조금이라도 더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치료진들은
무거운 이제 어깨가 무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증상과 재활의 영역에서 좀 더 지나간 옛 이제 구차한 모델이 아니라 회복의 모델의 시대지만 이게 이제 이 증상을 치료하는 의료 모델과 재활 모델의 기반 위에 이 회복 모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무겁게 또 책임을 느껴야 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인격적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정말 전인격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 인생의 회복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서영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정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한 인간의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오늘 서영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일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병원 다니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음 병원을 운영해야겠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신 거라면서요. 네네. 사실은 제가 첫 봉직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봉직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생각은 한 번도 개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평생 여기서 이제 정신 재활이라는 것이 혼자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 동료, 팀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천직이고 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시기가 오니까 저는 이제 주간 재활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 다음 단계로 직업 재활을 애쓰고 막 자꾸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게 이제 많은데 이제 그 당시에 또 많이 이제 지원해 주시는 이제 병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치료 재활의 영역까지는 뭐 제도권 안에서 수가가 있고 그래도 그렇죠. 이제 예씀이 뭔가 아주 좀 열악하더라도 좀 수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커버가 수익 되는데. 모델이 커버가 되는데 그 다음의 영역은 전혀 이제 그 우리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일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는데 언젠가 어느 날은 이제 그만하지 그러시던가요? 이 정도로 좀 충분한 것 같다. 이제 네. 그냥 너무 더 이렇게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제 하셔서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구나 생각이 이제 들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고 있는 게 그냥 제가 아카데믹하게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드에서 이제 제가 만난 환자와 가족들을 통해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정말 맞나 하는 또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찾아보니 이제 서울, 경기도 쪽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 정신재활을 앞서서 이미 하고 계셨고 그때 많은 선배님들을 이제 선구적인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네. 컨택을 했죠. 그때 지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님으로 지금 계신 황태현 선생님 그때 이제 찾아뵙고 이제 그때 견학도 가고 조언도 듣고 그때 황태현 선생님께서 그 당시 한 10년 앞서서 본인이 막 이게 이런 관심으로 알아보고 해외에 연수를 이미 다녀오셨었어요. 참 그런 선배들이 있다는 게 고마워요. 네네. 그쵸?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아무도 디디지 않은 곳에 가기 맞아요. 힘든데 누군가 다 걸음을 이미 해주신 게 있었고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 사실은 뭐 너무 준비도 안 돼 있었지만 덕분에 가서 뭐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정신재활이라는 게 어떤 건가, 어떤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한번 그냥 확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었고. 미국 가서 연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아하. 그래서 그 기회로 이게 방향은 이게 맞다. 다르지 않구나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돌아와서 처음으로 후배들과 이제 아주 믿고 따르는 이제 아끼는 후배들과 자그맣게 이제 병원을 개원을 먼저 해봤었어요. 2009년에 돌아와서 2008년에 연수를 갔다 2009년에 돌아와서 나름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보통 이제 정신과 병원이 좀 외곽에 많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지하철 역세권에 부산을 이제 지하철 역세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정신병동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입원실이 있는. 네네. 네. 이제 정신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급성기 입원 환자를 또 받고 거기서 또 시작을 병동 재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역세권의 정신과가 딱 자리를 잡고 병동을 네. 운영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이제 열심히 이제 나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너무 좋은 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뜻을 맞춰 갔는데 한편으로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은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항상 좀 리스크랄까? 그렇죠. 좀 모험을 항상 동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믿고 따라주는 이 동료들이지만 이 후배들에게 제가 무한정 강요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조금 갈증이 좀 풀리지 않는 상태로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잘 열심히 이제 가다가 어느 날 이 동네 병원, 지금의 다음 병원인데 이 동네 병원이 어느 날 매각시장에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봉직을 했던 네네. 그 운명처럼 만났던 그 제 병원이. 마음에 재활을 한 고향과도 같았던 네. 이 병원이 그 당시에 병원장님이 연로해지시면서 아마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고 매각시장에 이제 내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더 걱정은 정신과가 아니라 뭐 다른- 공장 부지로도 좋고 뭐든지 좋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향이 없어지는 마음이셨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좀 괜찮은 정신 재활을 하는 병원들이 너무도 필요할 그렇죠.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라진다는 또 현실이 너무 네네.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했는데 이제 고민을 길게 하진 않았고 이거는 이제 우선 가능해지면 후배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열심히 이제 길을 찾아봤는데 길지 않은 시간 한 6개월 정도 만에 길이 이제 찾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그 병원이 아무도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군요.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이 길을 다시 떠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많긴 했는데 혼자서 또 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 해오다가 하고 싶은 것만 그때 이제 하다가 이제는 뭐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럼요. 그래도 이제 가장 기뻤던 점은 그래도 이제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렇죠. 네, 내가 그동안 꿈꾸고 생각했던 그럼요. 치료의 모델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던 재활의 것을 모델을.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그렇죠.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그 선생님 아까 전에 이제 리스크, 위험을 네네. 늘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네. 처음 혹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 늘 동반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그 위험이 가는 길을 막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이게 너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뭐 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맞아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계획하면 못 가죠, 선생님. 그랬을 이거 수도. 주판 두드리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내가 앞으로 내 미래 생각하면 이 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선생님? 그냥 흐르는 대로 네. 내가 생각한 대로 가니까 걸어지는 거 아닐까? 저를 이제 제일 가까운 저의 이제 멘토와도 같은 저희 은사님이 계신데 그 은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곤 하셨어요. 주변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집이 여유가 있고 뭐 되게 윤택해가지고 재벌집인가 봐 뭐 할 정도로 이런 말씀도 이제 종종 들으셨다고 네. 해요. 근데 제 사정을 뻔히 이제 아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 맞다고 했지.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정도로 네. 이게 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모험의 요소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제 운이 참 좋게 여기까지 이제 왔고
그 과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막 염려 반도 있으셨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 여유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걱정이 좀 덜 드셨을 테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선생님들 보면서 결국 그 길이 옳다면 내가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아까 운이 좋다고 표현하셨지만 사람도 붙고 또 길도 열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또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 힘으로. 네 맞습니다. 와, 다운 병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운 병원, 네. 뭐 뜻은 예상은 가요? 네. 나다운? 뭐 이런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환자의 아, 정체성보다 맞습니다. 그 예. 사람을 세워주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병원을 예전에 이제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았던 이제 이 병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병원에 좀 몸담았던 직원들을 생각하면 이름을 바꾼다는 게 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 새로 이게 옛날에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본의 아니게 받은 트라우마나 그럴 옛날의 수 시스템 있죠.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새로이 한번 이제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환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회복의 길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뭐 선물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직원들에게는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병원을 시작하자부터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들어가기 전부터 병원 이름을 바꿀 준비를 하고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하고 이게 TF팀을 꾸렸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우선 병원 이름을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 다음 병원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제 마음에는 우리가 꿈꾸는 병원. 아, 병원 이름이 오, 그냥 우리가 꿈꾸는 병원이었어요. 좋은데요? 근데 반대가 많았나요? 네네. 이제 앞에도 이름을 이제 병원 이름을 이제 길게 제가 나눔과 행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좋은 단어로 이제 좋은 뜻을 담아 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십몇 년 운영하는 동안에도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거의 네. 없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꿈을 이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늘 조금 하다 지치게 되고 많이 하는데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게 한 지탱하는 힘은 여러 가지 여건들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바라보고 가는 이제 꿈, 그렇죠. 이 목표점, 좀 의미 이런 데 좀 접해지면 우리가 왜 힘을 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에게도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또 우리 이제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꿈꾸는 병원 고유명사처럼 띄어쓰기 하지 말고 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아까 그런 이유로 네. 아무도 이름 기억 못한다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셨고. 그래서 저는 차선으로 이제 준비했던 이 다음 병원에 다들 너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뜻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영수라는 저의 인격으로 살아오다가 오늘 조현병, 뭐 중증 정신질환 진단을 딱 받는 순간 그동안에 제 인격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이제 조현병의 삶으로 사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오늘 이 무거운 중증 정신질환 사회적으로 무거운 이 병을 진단을 받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인격이 훼손당하지 않게 네. 간직한 자기다움을 지키면서 이 회복의 길을 동행하자라는 뜻으로 자기다움을 지킨다고 이제 다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음 한메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후원 받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앞에 이제 슬로건을 넣었죠. 어허. 언제나 나답게. 이렇게 해서.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정말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변에 아픈 분들, 환자분들 만나면 그들이 제일 원하는 건 병 이야기 나한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네. 고맙지만 안부를 물어주면서 어때 오늘은 뭐 병이 네. 어때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
나로서 그냥 대해주고 물어봐 주길 바라거든요. 네. 오랜 시간 이 정신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선생님의 그 네.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다운병원에만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좀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 뭐 이렇게 응원하는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야 이건 너희 병원밖에 없어라고 이제 해주셨던 건데 궁금해요. 우선 하나는 저도 굉장히 좀 제가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던 제가 21년 3월로 이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어가자마자 지난 제가 봉직할 때하고 비교해서 너무 그대로 낙후된 채로 그대로 이제 그랬겠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꽤 괜찮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10여 년, 10몇 년이 지나면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뭐 이래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조금 더 하면서 2년 반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저희 병원 위치가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도 있는 그대로에서 리모델링밖에는 이제 할 수 없는 네. 이제 처지에 있었는데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이제 조금 지을 수 있는 한 덩이 조그맣게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여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이 커뮤니티 센터 하나를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병원에 이제 직원들하고 함께 만든 미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이제 사명이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함께 어울려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어울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와. 근데 뭐 핵심 가치를 먼저 쭉 만들고 나서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뭐야 하고 네. 만들어 본 건데 병원의 미션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저희들 걸 다 담아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우리 중증 정신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회복의 우리 목표점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저희들 살아생전에 이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맣게 우리 병원 안에 어딘가는 좀 그런 상징의 좀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45년지기 이제 친구가 네. 건축을 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아주 현실과 너무너무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건축만 하는 아주 독불장군 같은 친구가 이제 있어요. 두 분이 좀 닮으셨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보다 훨씬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찾아서 야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될 때다. 네 작품으로 정말 하고 싶다. 이제 이건 너만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고민을 시작하고 친구는 당연히 기꺼이 당연히 이건 내가 해야지 이제 이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하는 많은 일과 바람을 너무 잘 아는 친구이다 보니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딱 저에게 제안하기를 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면서 컨셉을 무덤 컨셉으로 준 거예요. 무덤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컨셉이 무덤이다. 그래서 무슨 말 이렇게 얘기를 오,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왜요? 네, 했더니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 꿈꾸고 준비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이 재활의 길이 이 중증 정신질환을 뜻하지 않게 만난 분들의 삶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쉽게도 아직은 사회적 죽음에 가깝다. 너무너무 열악한 이 현실 고발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무덤 컨셉으로 지하에 강당을 묻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뭐 종교적으로는 부활, 죽음이 이제 또 부활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뭐 사생결단, 뭐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은 이제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고 하듯이 이런 이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아주 단호한 첫 출발점의 의미를 또 이제 담은 거죠. 그래서 듣고는 좋다. 조금만 이제 완전히 지하에 묻기는 그러니 조금만 절충을 하자고 한 게 5분의 3은 지하에 묻고 5분의 2는 지상에 네. 조금 튀어나오되 이제 경사지게 쫙 치우면서 그 동쪽을 향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창을
이제 딱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제 마음에도 이제 와닿고, 그래서 이제 그 강당을 우리 환자분들이 종교 생활로 이제 기본적으로도 쓰고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쓰고, 또 우리 가족들은 거기에서 가족 교육을 또 진행하고 가족 자조 모임도 하고, 저희 직원들은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학술 대회도 이제 하고, 지역 주민도 모시고 행사도 하고, 직원들 어느 날 복지의 일환으로 영화데이 이런 영화 극장으로도 이제 쓰고, 아주 다양하게 이제 그곳은 정말 이게 환자들이나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뭐 외부 전문가나 아주 대등하게 사용하는 공간으로 네. 이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이제 그렇네요. 곳이죠. 그게 이제 어느 날 옛날 국립정신건강센터 M센터에 이제 센터장을 맡으셨던 이제 이영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직원 교육차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다, 그런 말씀 우스갯소리처럼,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강당이 있는 정신병원은 다음 병원밖에 없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데서 그렇네요. 아니, 정신병원에서 유일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그 무덤 컨셉으로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공간은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네.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다음 병원에 없는 첫 번째는 무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병원을 이제 시작하면, 이것도 뭐 미리부터 뭐 그렇게 준비했던 것은 아닌데, 이 병원을 시작하면서 좀 공간이 좀 넓어요. 이제 산책 공간이 넓은데 거기에 뭔가 여기만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민을 하다가 활동재활센터를 만들었는데, 아까 그 강당은 다음 홀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여기는 다음 몰이라고 해서 네. 쇼핑몰의 개념을 좀 따와서 재활의 그 치료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환자분이 나가서 원하는 취사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두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정신재활 영역에서 과학적인 근거 기반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서비스 개념으로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은 어떤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토큰을 제공하고, 그 토큰이 다양한 좀 유무형의 가치하고 좀 환산되도록 함으로써 그 행동을 강화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걸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병원 안에서만 사용되는 포인트 카드를 네. 만들었죠. 그래서 동네에서 잘 참여할 때마다 이 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그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저희 병원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래서 이 다음 몰에 가면은 뭐 자판기 코너에는 뭐 끓여 먹는 짜장면 자판기도 있고, 끓여 나오는 라면 자판기도 있고, 과자류 자판기, 음료 자판기, 코인 노래방, 족욕실, 뭐 그다음에 플리마켓으로 다양한 계절 용품들, 또는 뭐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여러 바자회 기증한 물품들을 좀 아주 저렴하게 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마켓, 뭐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했죠. 네. 정말 작은 사회를 그 안에 구현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치료 말씀하셨지만 또 사회화 과정, 그러니까 사회에 돌아갔을 때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연습도 될 수 있고. 네, 꼭 저희가 이게 팀원으로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자문단으로. 아니 근데 저도 열심히, 정신병원에 네. 가보고 싶은 건 처음이에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지 유흥의 장소가 아니라 네네. 정신재활의 의미를 좀 담아야 해서 사실은 사회의 축소판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노래방도 포인트도 뭐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밖에서 통용되는 1,000원에 세 곡 하듯이 한 곡에 500포인트. 와, 노래방도 있어요? 네, 자판기도 네. 뭐 시중의 자판기 가격과 동일하게 이제 포인트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래도 이게 바깥 사회생활과 뭐 밖에는 뭐 2,000원, 3,000원 하는 것이 여기는 100원, 200원에서 하는 건 이제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회의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그 노래방에서 노래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삼성의 이재용 이 와도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용할 수 없고 저도 못 오로지 불러요? 특별히 한번 네네. 노래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다음 병원에만 있는 세 가지 중에 수건 제공 서비스. 아, 네네. 근데 야심차게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환자들에게 우리가 뭐 대단하게 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정말 좀 고객 서비스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얼핏 딱 떠오를 때 제일 서비스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호텔의 룸 네. 서비스.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에 새로 새 수건을 좀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면 참 좋겠다. 또 이제 재활의 의미도 좀 이제 담아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특히 특유의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자기 위생관리 또는 이제 제대로 이게 케어하지 못하고 쓰는 수건이나 옷가지 이런 데서 네.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조금 교육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의 좀 정화 차원도 그렇고 또 감동의 서비스를 좀 존중받는 느낌도 드리는 겸을 해서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새 수건을 매일 가서 이제 새 수건을 드리면서 어제 수건을 이제 걷고 이제 근데 이 제공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이제 적합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회복기에 있지만 또 일을 원하는 우리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수건 린넨 서비스 담당으로 두 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아, 그럼 직업재활까지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각자 일이 있으니 이 일은 우리 선생님들의 짜투리 잡이 아니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 이 일에 좀 적합하신 또 이 일을 원하고 또 적합한 분들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조현병도 우리가 좀 어려운 병이지만 양극성 장애라고 이제 조울증이라고 네. 부르던 네. 그 질환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병이거든요. 약을 아무리 먹고 치료를 잘 해도 이게 재발이 잦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잦은 재발로 뭐 회복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도 계속 단절이 연속선상에 이제 일이 이어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이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너무 자주 재발을 이제 하니까 정말 뭐 일을 하다가 재발을 하면은 받아주는 직장이 잘 없으니 그렇죠. 우리 여기서는 교대로 이게 재발을 하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연구자업으로 이어가고 일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해 주시고 의미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병원 서비스를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수용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도 들 것 같고 내가 섬김받는다는 느낌도 들 것 같고 동시에 내가 동등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네. 이렇게 담고 있죠. 그 마음이 이런 디테일한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서비스라고 표현하신 그 행동에 들어간 것 같아서 부산에 있는 다음 병원 꼭 한번 가서 제가 코인 노래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재활 이야기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년간 거의 30명의 그 직업재활 성공자를 배출하셨다고요.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네네. 맨 처음에 직업재활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국 이제 정신재활 시설이라는 그 당시에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이런 어떤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생겼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 사회복지 시설을 영역 안에 정신재활을 하는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당시에 직업재활이 꼭 필요해서 직업재활만 전담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동네 직업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업재활센터를 처음 만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직장 구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진료 시간 외에 짬짬이 우리 직업재활센터 직원이랑 함께 그때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삼촌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나 뭐 이런 걸 찾으면서 다닐 텐데 그때는 다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신질환자를
채용한다는 데 꺼릴 때여서 이제 사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네. 이제 못 믿으면은 우리가 같이 일하겠다 직원이 같이 처음에 인도하고 세상에.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직접 제가 가서 하기도 하고 와. 이제 이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겨우 힘들게 한 명을 취업시키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두 명 더 이러면서 어떤 직장은 한 6명까지도 그래서 여러 직장을 구하면서 한 1년 동안 한 30명 정도 가까이 취업을 이제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 네. 취업을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걸 계기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면서 지금은 조금 더 양질의 뭐 사회에서 지금은 많이 마련해 놓은 취약층 일자리들 사업들도 좀 이제 좀 이용을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는 이 질문이 이렇게 좋게 쓰이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와, 그걸 일일이 선생님, 그 사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와, 선생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짜 인터뷰 하면 할수록, 아, 정말 오늘의 동행자를 너무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주거재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님비 영상이라고 해서, 이거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 주거재활이라 하면, 이제 중증 환자들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네네. 그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직업재활이야 뭐 그런 노력을 하고 뭐 또 지금 같으면 저희 병원에도 뭐 많이 취업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거재활은 훨씬 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업재활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제 주거가 독립주거 늘 우리 가족들의 애환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떡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어쨌든 주거까지도 좀 독립주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좀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거시설이 또 그 당시에 부산의 주거시설이 또 서울 경기 중심으로 굉장히 많지만 지방은 굉장히 이제 드물어요. 더 열악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번 이게 직업재활센터를 만들듯이 2개의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세 번째 정신재활 시설은 주거시설이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산에 여러 구를 이제 두들겼는데 판판이 이제 보건소에서 민원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온다, 미리. 불가능한 일이죠. 하기도 전에. 그래서 참 애를 먹다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겠다 싶어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 출연했던 조그만 땅이 이제 마을에 있어서 부산의 어떤 어느 구의 마을에 이제 있어서 거기에 조그맣게 그냥 집을 짓자. 네. 조그만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아무도 모르게 뭐 괜찮지 해서 이제 실제로 주택을 아주 보기 좋은 주택을 짓고 그 안에 구조는 주거시설에 딱 적합하게 뭐 조그맣게 두세 명의 방과 샤워실 뭐 세면대, 방과 세면대 뭐 이런 식으로 쫙 안에는 설계를 해서 그 친구가 했었습니다. 그 네. 윤진 건축가라고 이제 제 그 무덤 45년 만들어 그 주신. 무덤 만들어준 친구가 세상에. 그때 2014년 무렵에 이제 이 전처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 해야 되는데 해서 주택 좀 괜찮은 주택이 마을에 이게 주변 집값 안 떨어뜨리게 좀 괜찮은 집이면서 안에는 주거시설에 적합하게 이제 딱 만들었죠. 와, 건축가가 멋지게, 누가 봐도 멋지게. 그래서 이제 2015년에 6월인가 그걸 이제 주택 신축을 준공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보건소에 신청을 했는데 네. 역시 이제 민원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신재활 시설이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이어야 된다는 주택인데도 네. 주택인데도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고 노유자 시설이어야 된다니까 스프링쿨러에 경사로에 뭐 장애인 화장실에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걸 요구를 이제 했어요. 법의 규정을 찾아서. 그래서 서울 경기에 많은 주거시설은 그냥 주택인데 이거는 법의 맹점이지 현실은 다르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오면은 신고를 받아줄 거냐? 신고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곤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죠, 네. 허가를. 안 해주고 싶은 그래서 거죠. 아, 때가 아직 아니구나 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2019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커뮤니티 케어, 복지, 네, 그런 포용국가, 개념들이. 커뮤니티 네네네. 케어를 통한 복지,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복지국가. 음. 이게 그때 정부의 정책 슬로건이었죠. 그래서 때가 왔다. 그래서 아, 그때 부산시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하나가 음, 각 시군 기초단체에 정신재활시설을 하나씩 없는 곳을 마련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때 마침 그 구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해서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우리 직원들 와서 대청소하고 가구 넣고 기념사진 찍고 다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에 그때 하필이면 그때가 진주에 아,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뭐 창원에 뭐 살인 뭐 이웃집 네. 할머니 살인 사건 부산의 사구에서 뭐 누님 네. 사건 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민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보건소에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동장님이나 구의원한테 알려준 거죠. 바로 다음 날 갑자기 그 집의 담벼락에 마을 한복판에 뭐 정신질환자 합숙소 웬 말이냐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를 탁 붙는데 그 구에 막 곳곳에 이제 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민원 전화가 이제 막 와서 직원이 받기가 곤란해서 내 핸드폰 번호를 이제 알려주라 하고 받았죠.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버텼는데 그걸 선생님 다 상대하셨어요. 그 민원 전화를. 직원이 상대하기는 이제 버겁죠. 그래서 네. 뭐 나는 어디에 누군데 뭐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굽히질 않았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시고 버스로 이제 모시고 와서 병원 입구에 확성기랑 틀어놓고 꽹가리도 치고 막 이제 트럭에 이제 스피커 놓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제 반대 운동을 이제 하신 거죠. 마을 주민들하고 뭐 구의원하고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게 저런 정도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우리 회원들이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동시에 다른 방법을 찾아 알아봤죠. 그래서 다른 어느 구에 LH 부울경 지부 본부장님 통해서 이제 LH 주택을 임대로 이제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때 이제 20평, 24평짜리 빌라 세 채를 임대를 이제 받고 거기에 이제 설치 신고를 하고 다행히 운 좋게 그때 거기 구청장님이 법에 지장이 없는 건데 그냥 신고를 하고 함구해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알릴 필요 없는 걸 굳이 알리지 말고 두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직까지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세상에. 그게 이제 2019년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00한 뭐 거의 9년, 10년부터 쭉 준비해오고 실패하던 것이 2019년도에 그 임대 아파트로 임대로 결국은 그 빌라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해서 그룹홈 세 채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지혜롭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때로는 불도저처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그 온갖 방법을 써서 버티셔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좀 항상 도와주는 분들이 또 있고 항상 이게 되게 이루어지는 또 길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이렇게 버려도 그걸 또 현명하게 또 수습이 결국은 어려워도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것을 또 이루어지게 또 같이 이 팀이 움직이는데 이 팀을 또 잘 같이 이끌어가주는 우리 참모 같은 또 우리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팀원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지들 이렇게 해서 운도 좀 많이 따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고, 네네. 함께 해주고, 함께 걸어주고, 참 싸워주고. 감사한 운으로 하여튼 뭐 좀 위기를 많이 넘겼던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에게 정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를 꿈꾸며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아까 처음에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어른으로서 네. 밝혀주셨는데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말 이 어려운 이 상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좀 더 좋은 안으로 또 좀 정말 좋은 의료를 위한 여건과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저희 때보다 너무 똑똑한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제 지금 많이 들어와서 수련도 받고 있는데 너무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주변 돌아가는데 또 관심 갖기 어려울 만큼 학업, 의대 공부에 또 수련에 이렇게 시달려 왔을 텐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아마 사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굉장히 밀접한 일이다라는 좀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 전공의생님들 특히 이런 조금 쉬어가는 타임에 마음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런 어떤 세상과 뭐 사회와 제도와 내가 유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관심 가진 채로 또 이번에 이제 이 아픔으로 많이 또 성장이 마음의 근육들이 또 다져졌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거뜬히 이겨내는 또 힘,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또 더 좋은 의사의 길을, 좋은 의사라고 하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의료를 통해서 좀 의미에 접속한다 할까? 의료 자체를 통해서 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지 이게 내 스스로가 좀, 우선. 네, 계속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이번 이 계기로 의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과 보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승화를 시켜가는 좀 좋은 네. 단련, 근육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 편에 나오는 김현 선생님이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진료실에 있으면 의사가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말이 결국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 사회의 문제와 사회의 네. 시스템의 부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의료 자체의 만족을 느껴야 된다. 저는 이게 좀 같은 맥락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업의 본질에 집중할 때 의사가 의사다워지고, 부디 저는 정부가 의사가 의사답게 일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상황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네. 정책들을 마련해주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